안녕하세요. 2022년 6월 24일 뒷목모닝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공고해지는 세계의 대결 구도 정리예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세계의 대결 구도가 더욱 공고해져가면서 긴장감이 오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어떤 국가들이 대결 구도로 굴러가고 있는지 알아둬야겠죠. 한국 시간으로 6월 24일 새벽 그리고 유럽 현지 시간으로 23일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후보국 지위가 부여된 것인데요. 문자 그대로 유럽연합 즉 EU가 될 수 있는 후보 자격을 얻었다는 뜻이죠. 유럽연합에 속한 27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은 지 120일의 시간이 흘러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에 맞서서 유럽이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체를 도와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몰도바에 대해서도 후보 자격이 역시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후보국이라는 것은 아직 유럽연합에 속한 것은 아니긴 한데요. 후보국이 되고 나서 실제로 유럽연합에 소속이 되기까지는 몇 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에 속한다는 것은 국가 간의 협상과 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법치주의와 인권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지 들여다보고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을 일정 수준 이상 자유시장이라 부를 만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답게 동작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유럽연합에 진정으로 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너희 우리 편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상당한 시간이 걸리긴 할 겁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유럽연합 진영은 아직 후보국 지위를 부여한 것이긴 해도 지리상 러시아에 근접했으며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들을 위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대표국가 독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와 가까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정도만 표시한 것이고 유럽연합은 참고로 27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반면 러시아 측은 최근 중국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러시아가 최근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그들이 판매하던 자원이 판매되지 않고 힘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을 대부분 중국과 인도가 구매해서 소화해주면서 돈도 마련하고 생각보다는 경제 제재로부터 조금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은행 결제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서 현재 러시아가 다른 국가와 거래할 때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스위프트, 즉 기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를 대체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경제 제재를 이유로 현재 스위프트에서 퇴출되어 다른 국가의 은행과 거래가 막힌 상태인데요. 이참에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아예 국가 간 은행 결제 시스템을 새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거래가 편하게요. 이 제안은 러시아가 브릭스 국가 비즈니스 포럼에서 지난 22일에 제안한 것인데요.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약자를 딴 것이고 2006년에 러시아가 만든 경제협력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신흥국으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 주변 국가들과 함께 뭉친 것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들과 함께 현재 시간 23일에 정상회의도 진행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돈독히 하고 있는 게 바로 브릭스인데요.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을 포함해서 구도를 표시해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브릭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속하고자 이야기가 타진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 정도까지 브릭스 편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언급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와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태국도 브릭스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팀을 확장하려는 모양새를 그들 입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관계라는 게 그렇게 깔끔하게만 떨어질 수는 없는데요. 브릭스의 추가 국가를 받는 것에도 일단 브릭스 내에서도 이견이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브릭스에 속하는 인도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0년 6월 공식적으로 국제기구가 된 미국의 쿼드에 인도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쿼드는 참고로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속해 있는 서로 안보를 위해 주자는 기구로 사실상 아시아 내에서 중국을 억제하려는 기구에 가깝다는 게 재미난 포인트죠. 물론 유럽연합 측도 유럽연합의 새로운 국가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들 간의 외교 관계도 순탄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정리해 봤을 때 미국은 유럽연합과 함께 이들과 대립하고 있으니 한 화면에 깔끔하게 나타내 보자면 표시되는 대로 이렇게 국가 간 대립 구도가 노란색과 빨간색 정도로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완벽하게 똑 떨어지는 관계는 아직 아니지만요. 문제는 적어도 과거보다 더욱 선명해지고 있는 이 대결 구도라는 것이 결국 세계의 평화보다는 불안을 키우고 세계화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투고 교류하지 않게 되는 것이 심화되면
활성화되면, 그리고 그런 국가가 늘어나게 되면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좋은 것일 리는 없겠죠? 따라서 현재 언급된 국가들이 서로 얼마나 으르렁대는지 대충 누가 어느 편인지 생각해가면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새롭게 추가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브라질과 인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부수적으로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팀을 공고히 하려는, 확장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되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자, 어쨌든 이런 대결 구도가 공고히 된다는 것은 세계가 둘로 완전히 쪼개져 버린다는 것이니 경제적 관점에서도 좋은 일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박윤아님, 후루뚜루뚜님 후원 감사드립니다.